일인가요? 네, 안녕하세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주로 난민들을 변호를 맡고 있는 줄리앙 이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웰러스 웰즈 뉴욕 매거진 부편집장을 맡고 있는 저널리스트인데요. 2050년 거주 불능 지구 The Uninhabitable Earth라는 책을 써서 2050년까지 어떻게 얼마나 심각한 기후위기가 닥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있는데 무시무시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중심으로 2050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여러 가지 재난도 많이 일어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 일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죠. 지금 너무나 코로나는 너무 길어지고 있고 그 다음 기후위기로 해서 지구온난화라는 것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기독교의 성경 성서에 보면 어떤 이제 홍수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거를 준비하지만 아무도 이걸 믿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커다란 혼란을 맞이하는 게 나오고요. 사실 지구에서 이제 어떤 온난화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 탄소가 너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지적되었던 사실이고 1997년 교토의정서에 말해서 2도부터는 만약에 지구의 온도가 지금보다 2도 이상 더 올라가게 된다면 엄청난 재난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2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나요? 누구나 보듯 이 책의 저자가 이야기하듯 2도 정도 올라가는 건 너무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는 거나 다름없다. 1997년에 예견했던 2도 정도의 상승은 어쩌면 이미 막지 못할 수준에 왔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거를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파리 기후협약에서도 2도 정도의 상승을 최소한의 목표치, 최대한의 목표치 우리가 일단 여기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목표치를 잡고 노력하고 있지만 사실 각국의 경제 이해관계가 다르고 아니면 1세대에 성장했던 제1세계의 나라들이 이미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했다가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왜 사다리 걷어차기와 같이 느끼면서 우리는 왜 못하느냐 라고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일종의 일부 기업들에서는 이미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거나 아니면 지구온난화 된다고 한상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담론을 퍼뜨리면서 이게 결국 다 같이 공조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말하는 것은 소용없는 협약, 공허한 말잔치, 감춰진 미래 속에 얼마나 끔찍한 일이 당할 이제 우리가 맞닥뜨릴 것인지가 담겨져 있는데 특히 12가지에 대한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인적인 폭격입니다. 2050년에 저희가 맞닥뜨리게 될 때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살인적인 폭격. 너무 빨리 더워지니까 예측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조금 더워지고 있는 세상, 더워지고 있는 한국도 우리가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1도, 2도가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이제 원정 온도 가파르게 상승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고 너무 뜨거워지기 때문에 열을 배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열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는 일들이 먼저 생길 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 빈곤과 굶주림. 작황이 나빠지겠죠.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실제로 식량의 생산량은 점점 줄어들고 사람들은 소비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빈곤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경제적인 불평등에서만 이제 느껴졌던 예전과 달리 식량의 빈곤의 문제가 실제로는 기후 위기를 인해서 전 지구적으로 닥칠 수 있는 우려가 2050년에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집어삼키는 바다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됐나요? 지구 온난화가 되면 빙하가 지금 올라오고 있죠. 저희가 자꾸 뉴스에서 보듯 가슴이 아프고 저 충격적이지만 북극곰 이런 이제 갈 곳을 잃은 북극곰의 이제 사진 같은 걸 저희가 자꾸 보게 되는데 해수면이 실제로 상승하고 있고 해수면 상승해서 기후 난민들도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도가 실제로 바뀔 정도의 빙하가 있다면 2050년에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거주하지 못할 곳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베이징마저도 수중 도시로 지금 바뀔 수 있다.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가 치솟는 산불입니다. 산불은 캘리포니아의 산불이라든지 우리가 남반구에서 계속해서 산불이 어마어마하게 났는데 너무 건조한 거예요. 이제 비는 내리지 않고 온도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불을 끌 수가 없는 상황이 자꾸 생기고 불이 계속해서 불 붙으면서 또 이산화탄소가 자꾸 배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화재가 엄청난 크기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벌써 무시무시하죠. 다섯 번째, 날씨가 되어버릴 재난들입니다. 일부 재난이라는 게 기후 재난이라는 게 한 번씩 발생, 가끔가다 끔찍하게 발생한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폭풍이 불어닥치고 뇌우가 일어나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지금 예전에 과거에 한번 이런 게 100년에 한 번씩 있었다라고 하는 일들이 자꾸 반복적으로 허리케인 같은 것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라는 상황이 됩니다. 여섯 번째가 갈증과 가뭄입니다. 오히려 해수면은 상승하지만 날이 더워지면서 이제 점점 더 건조해지는 상황에서 실제로 인간이 식수로서 쓸 수 있는 물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자원 전쟁에 커다란 이제 도화선이 되고 마실 수 있는 물, 식수를 확보하기 위한 일들이 실제로 국가 간의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일곱 번째, 사체가 쌓이는 바다입니다. 죽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고 바다도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바다는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생태 시스템을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인데 점점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산호초도 죽고 있고 이 기존적으로 순환하고 있었던 이런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면서 점점 사체들이 쌓여가는 게 바다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 공기를 마실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어떤 미세먼지와 관련된 고통 때문에 이제 괴로웠던 분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CO2가 너무 올라가서 숨을 잘 쉴 수 없게 된다고 하거나 미세 오염 물질이 계속해서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서 아예 이제는 숨을 쉰다라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해요. 저희가 예전에 환경 오염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때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저도 학교에 들었던 것 같은데 와 물을 사서 마신다는 게 어떻게 물을 사서 마셔? 라고 생각했는데 누구나 생수를 마실 때 나중에 야 이거 잘못 얼마 안 있으면 깨끗한 공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깨끗한 공기를 가지고 숨을 쉴 수 있는 것들이 2050년에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것도 나옵니다. 아홉 번째, 질병이 전파되는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저희 코로나19도 실제로 기후 위기와 생태학적 위기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지금 코로나19의 중요한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는 질병이 더욱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기치 못했던 팬데믹,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얼마나 자주 2050년에 또 일어나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열 번째, 무너지는 경제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팬데믹이 터지게 되다 보니까 지구에서 모두 경제 성장치가 오히려 더 감소하는 상태가 일어나게 됐고 국가 경제 자체가 어렵고 경제가 돌아가는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다 무너지는 일들이 취약층 계층이 붕괴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되다 보면 대공황이나 대침체를 넘어서는 몰락적인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영원히 안 끝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닥치고 거기에 재난이 오고 산불이 오고 공기를 마실 수 없고 이러면 국가 시스템이 돌아갈 수가 없겠죠. 점점 더 비용은 늘어나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국가로서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11번째, 그럼 어떻게 되나요? 개별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기후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국가별로 안전한 물을 얻고 안전한 공기를 얻고 분명히 해수면 위로 잠기지 않을 땅을 얻고 곡물 자원을 갖고 식량 자원을 위해서 약탈하고 이런 일들이 되다 보면 전쟁이 발생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의 기후난미나 환경난미를 발생시키고 있는 국지적인 문제들만 하더라도 대부분 이것이 간단하게 그냥 환경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그러면 안정적인 수자원과 안정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2050년에 저희가 맞이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이 붕괴된다.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국가도 붕괴되고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의 재난이 계속해서 닥치게 되다 보면 이러한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이 일상적이 돼서 지금 코로나에서 비일상적인 상황이 일상화가 된 것처럼 이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 계속 일상이 돼버리고 그러한 일상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의 정신, 멘탈은 건강하기 어렵겠죠. 아무래도 정신적인 피폐하고 인간의 정신 건강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맞이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책이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12가지의 장면들이 실제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통계나 이런 과학적인 근거들이 이게 반드시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이미 너무 늦었고 2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사실 막기가 어려운 사정에 이르렀다 라고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사진들이 바로 겨우 30년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이론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어떤 논리에 대해서도 이 책에서 3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누구 한 명만 나쁜 사람이면 나쁜 사람 탓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인류 모두의 책임과 생활 패턴들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쉽사리 해결하기가 간단치 않았다라는 것들입니다. 또 아니면 어떤 거냐면 너무 거대하고 너무 심각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거대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선뜻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내놓지 못하니까 나도 이것을 손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개인이 해서 뭐가 되겠어? 라고 한다라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또 이런 논리들도 생기게 되는데 뭐냐면 낙관주의인 거죠. 이제 여태까지 인류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 발전하고 실제로 경제 시스템이 점점 더 발전하다 보면 결국 우리 해결하지 못했던 럭키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과학적인 브릭스루가 일어나면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판타지처럼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근거는 없지만 막연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논거로 되고 있는 게 심지어는 허무주의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허무주의 저희가 이제 점점 되는지 모르겠어요. 버렸다.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다. 기후위기는 해결할 수가 없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일은 너무 거대하고 잘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체념하자. 약간 회피하자. 그냥 뭐 종말론과 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게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이 다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려 속에 실제로 기후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을 막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좀 무시무시한 묵시록과 같은 책이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깨고 구체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고민하고 이거를 분명히 이슈화시키고 우리 사회 공동체와 우리 인류 공동체가 다뤄야 될 문제로 생각하게 만드는 책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의 2050 거주 불능 지구였습니다.